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소득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도입된 지역화폐. 하지만 애초에 취지와는 다르게 각 지자체들의 재정 고갈이 현실화되면서 지속적인 운영이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로에선 지역화폐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서 잠시 후 이슈 토론에서 진단해 보겠습니다. 또 매월 첫 주 떠나는 대전 시내버스 여행 해피 버스데이의 시간에는 대전 황금노선 102번을 타고 여름 향기 가득한 대전을 소개해 드립니다. 뉴스 큐레이터 시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뉴스 큐레이터 시선 첫 순서는 취재기자의 솔직한 토크, 취재기자의 솔까말입니다. 보도국 김철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7월 첫 주인데요.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요즘 같은 때는 정말 취재기자들 고생이 많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뉴스부터 만나볼까요? 네, 자식 부럽지 않은 AI 스피커 이야기입니다. 위급 신호 상황을 재빨리 알아채고 119에 신고해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들이 늘고 있는데요. 관련 뉴스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난 24일 어지럼증으로 쓰러진 73살 이기성 할아버지. 도움 청할 사람이 없는 막막한 상황에서 집에 설치된 AI 스피커를 향해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목소리를 인식한 AI가 담당 공무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119 신고까지 접수한 덕분에 10분 만에 응급실로 후송돼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전 유성구가 도입한 AI 스마트 케어 서비스는 독거 어르신이나 장애인 가정에 인공지능 스피커를 보급해 보살피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응급 상황 시에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급 상황 문자가 전송되고 관제센터로 긴급 호출이 이뤄집니다. 평소에는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노래도 틀어주고 날씨와 버스 도착 시간까지 알려주다 보니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지난해 30가구를 시작으로 올해 12가구를 추가한 유성구는 수요 조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보일러 놔드릴게요가 아니라 요즘 같은 때 이런 뉴스를 보니까 AI 놔드릴게요 이렇게 맞습니다.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은데 정말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즘에 TV 옆에 보면 이렇게 AI 스피커를 두는 가정들이 꽤 많잖아요. 예, 네. 많습니다. 요새 AI 스피커 정말로 많이 보편화됐는데요. 저희 집에도 2개나 있습니다. 뭐 선물을 받기도 하고 뭐 인터넷 등을 가입할 때 이제 선물로 오면서 이렇게 생긴 건데 네. 이런 식으로 AI 스피커가 보편화되면서 지난해 기준으로 AI 스피커 국내 가입자는 모두 1,61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다만 기기는 있는데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조금은 많은 것 같은데요. 뭐 아직까지 자연스러운 대화가 조금 어렵다던가 혹은 외부 소음을 이제 소리로 인식해가지고 오작동하는 경우 또 다른 기기와의 그런 연계성이 좀 낮아가지고 이용하지 않는 사례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사실 뭐 설치할 때는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위급 상황에서는 큰 역할을 했네요. 예, 맞습니다. 사실 AI 스피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치할 때 이용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제 큰 기대 안 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 정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이번 사례 같은 경우도 그 과거에 병력이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더욱더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쓰러지면서 도와달라라는 그런 음성을 이제 AI 스피커가 듣고서 즉시 가족과 공무원 그리고 또 그 AI 스피커 회사의 관제센터로 연결을 했습니다. 네. 이제 이 연락을 통해서 이제 119 신고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데 쓰러지고 나서 응급실까지 약 10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 사실 혼자 살게 되면 이렇게 10분 안에 신고하는 건 물론 이게 뭐 바로 이제 병원에 가는 것조차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신고가 신속했던 덕분에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뭐 혼자 사시는 분들이 정말 사고를 당하거나 이렇게 쓰러지면은 며칠 후에 발견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왕왕.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위급 상황이다, 이걸 인지할 수 있는 이런 뭐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이 프로그램화 돼 있는 겁니까? 예, 제가 직접 확인을 해봤는데 특정 단어, 특정 뭐 말들에 반응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가령 뭐 도와줘, 119 불러줘, 살려줘 네. 이런 단어들을 들으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반응을 하게 됩니다. 네. 다만 AI가 바로 119에 신고하는 것은 아니고요. 뭐 24시간 운영되는 관제센터나 가족 또 구청 등이 한 차례 확인을 하게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뭐 오신고를 좀 막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이죠. 확인을 일단 한번 해보는군요. 예. 홀로 사시는 이제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 차원에서라도 좀 널리 보급이 됐으면 싶은데 정말 뭐
그 뭐라 그러죠? 우리말로 그 열효자 부럽지 않다. 예, 정말 그런 것 같은데요. 특히나 혼자 사는 예. 그런 독거노인 어르신들께 굉장히 유용한데요. 예. 이게 음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스마트 기기 활용도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좀 음성을 이용한 거다 보니까 좀 편하게 이용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아직 이게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효과들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경남과 대전, 서울 등에서 벌써 한 수십 명의 어르신들이 이 AI 스피커를 통해 목숨을 구한 그런 사례들이 네.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직 이게 널리 퍼지지는 않아서 대전 유성구의 경우도 42가구에서만 지금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설치 비용도 지금은 한 대당 약 120만 원 정도 좀 높은 가격이 요구된다고 해요. 네. 이제 이 기기 자체에 대한 가격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관제센터와 연결을 하고 또 그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적인 구축 비용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네. 좀 가격이 높은 부분인데 다만 이용자께서는 부담은 없고 지금은 복지 차원에서 지자체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 뉴스가 처음 보도가 됐을 때 많은 시청자들이 우리 집에 있는 AI 스피커도 혹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니죠. 예, 맞습니다. 저도 집에 가서 이 뉴스 보고 한번 AI 스피커 봤는데 안 예. 되더라고요. 아쉽게도 대부분의 AI 스피커는 안 되는데 이게 복지용으로 보급된 AI 스피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관제센터, 구청과 연결이 되어 네.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차이인데요. 이제 관제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AI 기기를 통해 들어온 이런 각종 상황들을 뭐 119나 가족 등으로 연결해서 그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AI 스피커 같은 경우는 이런 기능들이 없기 때문에 네. 소리 자체는 인식할 수 있더라도 요거를 뭐 119로 연결을 한다던가 가족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없는 거죠. 이제 결국에는 이 관제센터의 유무 이거에 따라서 이 가격 차이도 나는 게 되는 거고 이 같은 좀 성능 차이가 나는 건데 이제 복지 차원에서 보자면은 이게 좀 가격은 비쌀 수 있어도 어떻게 보면은 독거노인, 고독사 문제 사회적으로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회복지사 인력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대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가격적인 측면도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전 제 생각에는 혼자 사는 노인들뿐 아니라 혼자 사는 뭐 여성도 있을 수 있고 도움이 급하게 요구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널리 보급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정말 AI가 어디까지 발전할 것인지 정말 참 기대가 됩니다. 네, 다음 소식은 뭐 어떤 소식인지. 이번에도 훈훈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이제 한 60대 여성이요, 그 수천만 원이 든 그 돈가방을 잃어버렸는데 철도 경찰의 도움으로 바로 찾았습니다. 지난달 22일인데요. 부동산 계약금 4,550만 원이 든 가방을 분신했다는 여성이 이제 국토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대전센터를 찾았습니다. 이곳 수사관들이 여성과 함께 이제 대전역을 돌면서 수색을 했는데 네. 역에서는 결국 가방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이게 여기서 이제 철도 경찰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여성이 그 시내버스를 타고 대전역으로 온 걸 확인하고 해당 버스 회사와 기사에게 연락을 해서 이 가방의 존재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과 함께 버스 회사로 찾아가 이 가방을 찾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큰 돈을 잃어버렸으니까 그 어르신께서 얼마나 참 걱정이 많이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보통 근데 그렇게 큰 돈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품에 꼭 안고 있거나 그러는데 이분은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잘 기억도 못 하셨네요. 예, 네. 이분께서 잃어버리신 게 550만 원이 든 현금과 예. 4천만 원의 수표가 든 작은 백팩이었습니다.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았었는데요. 네. 또 양손에도 짐이 있어가지고 이분께서 이제 버스를 내릴 때 그 백팩을 깜빡하셨던 거죠. 특히 양손에 짐이 있으셨으니까 아 내가 다 짐들을 들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KTX를 타기 위해서 대전역에 앉아 계셨던 건데 그러다가 아 내 백팩이 어디 있지 이제 그제서야 이제 알게 네. 된 겁니다. 그제서야 이제 경찰에 연락을 해서 이제 분실 신고를 한 거고 이제 뭐 이 돈이 또 부동산 계약을 위해서 이제 일산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었는데 그 돈이 없어졌으니까 무척 당황하신 상태로 이렇게 경찰에게 연락을 하신 상태였습니다. 네. 정말 뭐 경찰의 본분에 맞는 아주 훌륭한 일을 하셨는데 근데 사실 철도 경찰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 역에서 발견이 안 되면은 뭐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끝까지 동선을 이렇게 짚어본 것은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나 철도 경찰 같은 경우는 그 관할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역을 벗어나면은 사실 철도 경찰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관할 지구대에 이제 따로 이렇게 연락을 그렇죠. 해서 이관을 네. 해가지고 사건을 처리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번에도 신고가 들어오자마자 이제 철도 경찰이 굉장히 빠르게 CCTV 같은 거를 살펴가지고 대전역에 들어설 때부터 이 가방이 없었다라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이때 시간이 5시 50분이었어요. 근데 관할지도 아니고 퇴근도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면 사실은 안 할 법도 한데 이쪽에서 지구대에 넘기지 않고 한 발 더 움직였습니다. 현금이 들어 있으니까 이 시간이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여성분께 타고 온 버스를 확인을 하고 직접 차를 몰아서 그 버스 회사 차고지까지 직접 이동을 해서 이제 돈을 찾게 된 거였습니다. 버스에서도 아무도 이 그 가방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도 정말 천운이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정말 철도 경찰 또 버스 회사 뭐 정말 칭찬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 여성분께서도 이제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막 사례를 하려고 하셨는데 예, 예. 이분들께서 한사코 거절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대신 칭찬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뭐 가방을 무사히 보관했던 그 버스 회사 대전 승합 회사부터 이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했었던 그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조재천 수사관까지 정말로 좋은 일 하신 것 같습니다. 조재천 수사관. 예, 우리 방송에서라도 이렇게 칭찬해드려야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에서 이렇게 분신물을 발견했을 때 사실 손대면 안 되잖아요. 내 마음으로는 저걸 찾아서 뭐 어디 이렇게 뭐 맡기든지 뭐 이런 경우 많은데 그것도 뭐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예.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최대한 안 건드리고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아, 건드리지 않고. 예, 네. 내가 안전하게 보관한 다음에 뭐 날이 늦어서 내일 신고해야지 네. 이런 게 경찰서 가면 안 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범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 예. 이 물건이 놓여진 자리에서 임의로 그거를 이탈할 경우에는 이제 점유 이탈물 횡령이라고 하죠. 네. 이제 여기에 적용될 수가 있는데 매년 한 11,000여 건 정도가 이 해당 법으로 이제 검거가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좋은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본인이 가지고 가서 처리하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철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영무원들에게 맡기거나 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건드리지 말고 그 자리에 놔둔 상태에서 경찰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 관계자들한테 신고하는 게 좋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김철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네, 매월 첫 주 보내드리는 시내버스를 타고 떠나는 대전 여행 해피 버스데이인 대전 시간입니다. 이기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해피 버스데이인 대전. 오늘은 몇 번 버스를 탑니까? 예, 오늘 버스는 제가 삼다 버스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삼다 버스요. 네, 여자 바람 그런 예, 바람이 아니라 삼다도가 아니라. 그 102번 버스인데요. 네. 이게 왜 삼다 버스냐면 대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선이에요. 아, 노선이 100개가 예.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금도 많고 음, 또 보고 즐기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지금 보면 아름다운 전경이 있죠. 네. 이게 이제 102번 노선의 선은 그 유림공원입니다. 아. 예.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릴 게 이제 102번 네. 버스입니다. 아, 배기원 버스는 저도 뭐 한 번쯤은 탄 기억이 나는 것 같고요. 이 대전 뭐 복합터미널이라든지 뭐 대전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특히 많이 타신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렇습니다. 102번은 대전역을 출발을 해서 네. 대동, 그다음에 복합터미널, 중리동, 또 둔산동 거쳐서 유성까지 네. 단숨에 가고 그리고 수도권까지 가는 노선이에요. 정말로 대전에서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요. 네. 특히 이 노선은 보시면 이제 나오는데 지하철역이 6개를 지납니다. 아. 대전역, 대동역, 정부청사역, 갈마역, 월평역, 그다음에 그 현충원역. 그래서 대전에서 아주 사랑받는 노선이고 네. 역과 터미널을 지나기 때문에 외지에서 오시는 뭐 개별 여행객, 피트라고 하죠. 이런 분들이 꼭 타는 그런 노선입니다. 아, 네. 어떤 여정을 보여줄지 기대가 많이 되는데, 참 그럼 102번을 타고 한번 떠나 볼까요? 그래요. 이제 네. 숨이 막 탁탁 막힌 여름이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럴 때는 시원한 뭐 물가나 이제 바람이 있는 곳, 숲을 찾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102번 버스를 타고 여름 향기 물씬 풍기는 그런 곳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힐링 여행인데요. 함께 가보시죠.
대전역이에요. 동광장. 아마 대전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가는 게 아마 대전역이겠죠? 야, 지금도 보니까 막 햇빛 졌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뉴스에 또 기름값 인상. 아유, 그러면 전쟁 때문에. 근데 이렇게 더운 날 또 기름값이 오르는데 뭐하러 승차 끌고 다녀요? 에어컨 빵빵하게 트는 시내버스 어때요? 오늘 제가 탈 시내버스는 102번이에요. 102번인데 102번은 동구에서부터 수도권까지 가는 건데 진짜 얼마나 재밌는지 대전여행 팍팍 버스로 시켜드리겠습니다. 가보시죠. 동광장의 102번 종점이 저기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시원해. 어디 앉을까? 아우 시원해. 오늘 여행할 102번은 수통권을 출발해 충남대와 복합터미널 그리고 대전역을 잇는 대전에서 가장 핫한 황금 노선입니다. 102번은요 대전 시내버스 중에서 가장 인기 노선이에요. 여름 여행하기에 상당히 좋은 곳이에요. 어디냐면 수도골 가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골. 그래서 여름에는 이거 타면 정말 좋습니다. 이번 정류장은 대동역 7번 출구입니다. 다음 정류장 7번 출구? 아이고 내려야 돼. 아이고 내려야 돼. 여기서 내려야 돼. 아이고 후딱 지나갈 뻔했어요. 제가 왜 여기서 대전에서 탄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내렸냐면 여기에 보면 기가 막히고 희한한 게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번 가보시죠.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 전봇대인데 전봇대가 좀 특이하지 않아요? 전봇대에 있긴 있는데 이 집서도 끌었어야 되고 전기를 저 집서도 끌었어야 되고 그리고 저 집서도 끌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해졌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고압선이 딴듯하면 가정집으로 선이 지나가잖아. 지붕 위로. 그래가지고 민원도 있었다고 그래. 그래서 이렇게 휘어진 전봇대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나무 전봇대. 보세요. 그 전깃줄이 진짜 다닥다닥. 이 전봇대가 이 자리에서 적어도 60년, 70년 이 동네를 밝혀준 그런 등불 같은, 등대 같은 그런 전봇대네요. 와, 대전여고. 대전여고는 중부권에서 최고의 명문이죠. 대전여고 학생들이야? 방송 촬영 왔는데 너는 어디 가? 밥 먹으러 가요? 그리고 여기 혹시 맛있는 집 있어요? 또 학생들 자주 가는 집? 분식집? 밑에 있어요. 조목 학생들이 이 집 맛있어요. 그래서 와보니까 진짜 맛있어요. 국물이 처음에는 달콤하다가 뒤에는 막 톡 쏘는 매운맛. 매력적이네. 사고를 줄이자고 하는 이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항상 배를 항상 미리 눌러 주시고 네. 항상 승강장에 들어갈 때나 네. 출발할 때 일어나지 마시고 네. 항상 차가 정체한 다음에 일어나 주시고 항상 배를 미리 하차배를 밀려 눌러 주시고 하차 태클을 찍어 주시면
거기에 대한 안전사고가 많이 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디 가시는 중이에요? 월평역이요. 월평역이에요? 네네. 한경도 배차간격도 좀 가깝고요. 예. 또 내려서 제가 어디 가게 되면 그 차 저기가 안 되는데 환승을 하니까 좀 편하고요. 그렇죠. 무료 환승. 네, 네. 예. 그래서 예. 저는 3번까지 된다고 하니까요. 네, 3번까지 네, 되죠. 30분 되네. 네, 네, 네. 대전 유성구 유림공원입니다. 이곳은 가을이면 국화꽃 향기가 아주 가득한 곳이죠. 우리 지역 한 기업인의 기부로 조성된 공원입니다. 기부하신 분의 그 공덕을 살리기 위해서 기념물이라든가 건축물 이런 공원에는 이름을 써야 생각을 해요. 대전에도 보면은 카이스트 가까이 있는 정문술 빌딩, 그리고 평송수련원, 그리고 충남대에 있는 정심화여관, 기파할머니죠. 그리고 이렇게 유림, 뭐 다양히 많이 있는데 기부 문화를 우리 사회에 크게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높은 뜻을 받들어서 평생 후손의 기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고프네요. 이제 식사를 가셔야죠. 제가 공원 근처에 정말 유기농으로 하는 맛있는 집이 있거든요. 거기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런데 가만 있어봐. 아이고, 땀 많이 흘렸는데 맥주 좀 하나 주세요. 네, 맥주. 아유, 이렇게 땀 흘렸으니까 맥주 먹어야죠.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승용차를 타고 왔다면 이렇게 더울 때 시원한 맥주 한 잔 쫙 마실 수 있겠어요? 버스를 타니까 이렇게 맥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품 70%, 거품 70%. 야, 오늘 좀 고생했는데 고생이 그냥 이거에 섞여서 그냥 뱃속으로 싹 들어가 버렸네. 자, 먹어봅시다. 한 입에. 짝지가 적당히 그냥 안 찢어지면 부럽거든. 오. 대기번이 대전역에 출발해가지고 쭉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뭐 복합터미널, 또 중리동, 정부청사, 또 유성, 또 현충원역, 그 다음에 수도까지. 그 사이에 맛집이 빼곡하게 있어요. 정말로 자랑스러운 집, 그리고 잘하는 집, 음식에 혼을 담은 집, 그런 집 많거든요. 여러분들 한 번씩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대전 시내버스 노선 번호가 있잖아요. 그 노선 번호의 비밀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100번대가 수통골 가는 거고요. 200번대가 거꾸로 가죠. 자, 지도를 보면 원내동 방향이에요. 그리고 300번대가 안영리. 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돕니다. 그리고 400번대는 없고요. 500번대가 바로 산내. 이쪽 가는 거예요. 재밌죠? 그 1000번대는 이제 세종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는 그 노선. 그러니까 노선 번호를 정할 때 그냥 정한 게 아니라 그러한 원리로 적용을 한 겁니다.
1월 1일부터는 이제 현금 수차가 안 되죠? 네. 현금으로 안 되니까 예. 카드를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예. 승하차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아이고 공기가 다르네 또. 아 기사님 수고하셨어요. 예, 안전운전하세요. 예, 예. 아이고 여기가 102번 기점이에요. 기점 수통골. 버스 타고 혼자 오니까 또 대절한 것 같으네. 산에 오면 또 이렇게 먹는 재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호떡이 있는데 이게 저기 다른 산에도 있는 그 유명한 호떡이거든요. 여기도 생겼구나. 카페로. 둔산동에서 버스로 한 25분? 그 유성에서는 한 15분 정도에 딱 도착하니까 이렇게 대자연을 만나게 됐어요. 대자연. 야, 이 도심에서 훌쩍 편리하게 버스로 이런 공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 1250원의 행복이죠. 그리고 또 입장료 없잖아요. 대전역을 시작으로 사람이 통하고 물길이 통하는 대전의 자랑 수통골까지 돌아봤습니다. 추억도 떠올리고 자연도 느낄 수 있는 오감 만족 여행, 여러분도 꼭 한번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대동의 오래된 전봇대 얘기도 재밌었고 또 수통골과 유림공원의 물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나저나 지난 1일부터는 이 버스에서 현금 사용이 제한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예전에 버스를 타시면 돈을 넣으면 이제 운전기사분이 탁 내리면 깔깔 했잖아요. 이제 그것이 이제 버스 이제 수거함이 현금 수거함이 이제 기억 속으로 추억 속으로 사라집니다. 예. 지금 이제 그 9월 말까지는 시범 운영 기간이고요. 10월부터는 전면 시행됩니다. 교통카드를 준비하시면 최대 200원도 할인되고요. 세 차례 무료 환승이 되고 다양한 혜택을 누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도골 가는 버스는 그 102번뿐만 아니라 그 태평동 쪽에서 가는 103번도 수도골로 가고요. 그다음에 대덕연구단지, 카이스트 쪽을 거쳐서 가는 104번도 수도골로 가니까 여러분들 또 한번 많이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한 주간의 뉴스를 정리해보는 주간 포토 뉴스입니다. 이은수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사진을 통해 한 주간의 뉴스를 정리해보고 누리꾼들의 다양한 반응을 알아보는 주간 포토 뉴스입니다. 오늘도 3가지 소식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2002년 6월 29일,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그날의 아픔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온 세계가 축구에 열광하던 20년 전 그날, 서해에선 북한군의 기습 공격에 맞서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었죠. 바로 제2연평해전인데요. 지난 29일 교전 20년 만에 제2연평해전이 승리한 전투로 공식화되면서 승전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국립대전현충원 전사자 묘역에도 고인들을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차분하고 경건한 마음을 담아 누리꾼도 애도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대한민국을 외칠 때 정말 대한민국을 지켜준 분들 존경합니다. 면평해전 영화 보고도 펑펑 울었는데 덕분에 오늘도 감사한 하루입니다 하는 반응까지 살펴봤습니다. 대한의 바다를 지키다 산화에 간 여선 용사의 숭고한 희생은 이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살아 숨쉴 겁니다. 여러분의 값진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볼까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안정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가 또다시 세계인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에 대비해서 원숭이 두창 환자를 진료할 의료진들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추가 확산의 우려를 낳고 있죠. 하지만 주로 신체 접촉으로 전파가 되기 때문에 호흡기 전염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입니다. 그래도 이제 좀 숨을 쉬나 싶었는데 다시 고개를 드는 신종 전염병 때문에 누리꾼들도 답답한 마음입니다. 전염성은 낮다고 해도 코로나보다 더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착실히 쌓은 전염병 대응력 이번엔 제대로 막아보자고요 하는 반응까지 살펴봤습니다.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과도하게 긴장하거나 우려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사진입니다. 우리 지역 논산훈련소 소식인데요. 늠름한 국군 장병들 앞에 카메라 후레쉬가 쏟아집니다. 코로나19 여파로 2년 넘게 대면 신병 수료식이 열리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 거리두기 완화 지침에 따라 가족들과 다시 함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아들의 얼굴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진짜 사나이가 되어가는 과정을 바라보는 연인도 이렇게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이등병 계급장 앞에 라떼는 말이야 누리꾼들의 깨알 같은 혼수도 이어지고 있네요. 지금이 가장 행복할 때죠. 자, 이제 본 게임 시작합시다. 크크크. 나라에 믿고 맡긴 우리 아들들 제발 건강히 돌아오기를 하는 반응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영회 면회도 허용되면서 지역 상권도 좀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모쪼록 군 생활 마칠 때까지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주간 포토뉴스 함께 하셨습니다. 네, 불과 2년 전이죠. 전국의 각 지자체들은 저마다 지역사랑 상품권, 일명 지역화폐를 앞다퉈 발행해 가면서 과열 현상까지 빚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 지자체별로 마련된 예산은 고갈됐고 국간 바닥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지역화폐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전 경실련 이광진 기획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전 상권발전위원회 장수현 회장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회장님, 먼저 그 대전 상권발전위원회가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들어볼까요? 예전에는 그 전통시장, 그다음에 상점가, 미등록 상권을 종합적으로 이 관리 운영하는 단체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2019년도 11월 달에 그 조직한 사단법인 대전 상권발전위원회인데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정보도 많이 공유했고 네. 또 앞으로는 이제 그 신세계 환원금 같은 거 민감한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앞장서서 그 소상공인들이 골고루 공정하게 네. 수익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온통 대전 또 뭐 부여의 굿들의 페이 또 대덕 이로움 뭐 천안사랑 상품 같은 이런 지역 화폐들의 태동을 보면은 그 지역 내에서 이 경제 순환을 좀 강화시켜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자 뭐 이런 취지였습니다. 사실 지역 사랑 상품권 도입 당시에도 찬반 여론이 참 팽팽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뭐 지자체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뭐 취지는 공감하지만은 너무 서두르지 말자 이런 의견도 있었고, 자, 이 위원장님 출발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이게 이제 일명 지역화폐라고 불리는데 공식 명칭이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이죠. 네. 이게 경기도에서부터 일단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역화폐라는 것들은 이제 유형은 다른 형태인데 뭐 목적은 비슷합니다. 뭐냐면은
이게 이제 국가의 통화를 하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서울 수도권으로 돈이 다 빨려 들어간다 그래서 지역 내에서 좀 순환시킬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들이 이제 지역화폐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경기도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또 뒤집어 놓고 보면은 지역화폐라 그러지만 실제로 지금 우리가 하는 유형의 상품권은 이게 할인을 해주는 일명 캐시백이라는 걸 돌려줘가지고 실질적으로 현금성 보상이 되는 이런 이제 제도다 보니까 지역민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유리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하는 것들이 나타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들이 앞다퉈서 이제 이것들을 이제 도입하게 되는데 사실은 지역사랑 상품권으로서 당시 어떤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 힘들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중소상권을 지원하고 이런 의미는 있었는데 과연 이런 형태로 가면서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들이 맞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조례나 그 당시 조례 제정하거나 이렇게 도입될 때 상인들의 의견이 좀 많이 반영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회장님? 이거 처음에 할 예. 때는 뭐 저 2019년도 5월경에 그 입법 예고를 했는데요. 예. 그 자치구를 통해서 그 각 전통시장이나 이런데 저 의견을 물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 부분 관련해서 좀 더 예. 보완해야 되는 게 사실은 이제 보법이나 이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네. 이 사업들이 추진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청와대 내에서 이제 이것들을 좀 새로운 하나의 아이템으로 사업 아이템으로 이제 들고 나오면서 그 이후에 네. 법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초창기 논의 당시에는 거의 법률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률이 만들어지고 급하게 만들어진 거죠. 예. 그리고 조례들도 이제 급하게 되다 보니까 상인들이나 시민들의 여론이 반영돼야 되는데 형식적 여론 반영은 있었는데 구체적 여론 반영보다는 표준 조례안이라는 걸 거의 따라가는 형태로 추진됐다 따라가는 이렇게 형태로.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 대덕 1호원 같은 경우는 이 대부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서구나 유성구에 가서 이제 쓰는 걸 좀 방지하고 웬만하면 대덕구 주민들은 대덕구에서 좀 뭐 먹고 또 쓰고 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만든 거잖아요. 기초단체 자치구에서 이 효과를 좀 봤다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초창기에는 효과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효과가 사실은 그 이면까지는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덕구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저도 중구에 살고 있지만은 네. 당시에 이 카드를 만들었거든요. 누구나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대덕구하고 경계에 있는 동구라든지 또 대덕구하고 경계에 있는 유성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것들을 구매해가지고 실제로 네. 사용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해서 그 대덕구의 소비가 늘었지만은 그 대덕구 소비 늘은 만큼 주변의 소비를 당겨간 거거든요. 그럼 주변은 그만큼 소비가 줄었다는 네. 이제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확대되면서 그 효과는 상당히 사라졌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저는 반대인데요. 그 온통대전 관련해서 우리 경실련 우리 이광진 위원장님이 네.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게 수정 보완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원론적으로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조금 받아들이기 힘들고요. 네. 이게 지금 물론 이게 상당히 이게 지금 대전 시민 플러스 자영업자 대전에 있는 12만 자영업자가 혜택을 많이 누린 거거든요. 이런 불경제 속에서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이게 만약에 없었다면 대전 경제는 과연 어땠는가 그걸 한번 반문하고 싶습니다. 네. 그 얘기 한번 여쭤볼게요. 좀 전에 얘기했던 대덕 1호원 같은 경우는 대덕구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네. 사용하면서 쏠림 현상을 좀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이제 기초단체 네. 자치구별로 이제 이걸 만들어서 했는데 효과 좀 봤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이제 알아본 거로 보면 2019년도쯤에 우연찮게 광역시 7개 단체가 좀 다 했어요. 이 지역 화폐를 운영을 네. 했는데 지금 거의 뭐 한 8, 90%가 전부 다 찬성을 하고 네.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알고 있고 특히 또 대전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시민들한테 그 캐시백이 너무 과하다 싶다고 저도 좀 생각을 했어요. 뭐 13% 뭐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그런 거는 좀 조정이 필요로 하지만 지금 그 원론적으로 이거를 폐기한다든가 하는 것은 그 대전 시민들한테 좋은 정책을 줬는데 다시 뺏어간다? 상당히 그 반감이
그 상인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 상황 때는 어땠습니까? 지역화폐가 좀 효과가 있었나요? 아무래도 이제 그 상권 자체가 위축돼 있었고 소비 심리도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이게 뭐 캐시백을 지원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들의 도움은 분명히 있었다. 좀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게 그 성과를 자꾸만 그 사용액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 상인분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냐면은 이전에 현금으로 들어오던 이제 계산을 할 때 현금으로 내시던 분들도 온통대전이 생긴 이후부터는 다 온통대전으로 계산하시더라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매출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100% 이제 사실 이제 다 100% 노출을 해야 되는 거지만은 이전에는 그것들이 좀 어느 정도 감춰져 있었는데 일부 업종에서는 물론 이제 다 노출되는 업종도 있지만 일부 업종 같은 경우에는 노출이 안 됐던 게 이제 전부 노출이 되니까 오히려 코로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매출이 느는 게 되더라. 그래서 사실 자기는 엄청 힘든데 이거 지원 대상이나 이런 데서 좀 벗어나는 이런 예도 있더라. 이런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어떤 통계 사용액을 가지고 그거를 전부 성과로 얘기하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게 통계의 어떤 오류가 아니냐. 이런 좀 생각도 듭니다. 코로나 때는 좀 상인분들이 좀 도움을 받았습니까? 많이 받았죠. 뭐 지금 보면 뭐 손실 보상금 뭐 여러 가지 그 정부에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사실 그게 지금 뭐 우리 시장님께서 뭐 1년에 2,500억씩 혈세를 낭비한다고 그러는데 그걸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몇 수십조 원의 그 지원금이 사실 산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다시 국세나 지방세로 환원되는데 그걸 그런 관점에서 본다는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하여간 이 그 지역화폐 원통대전은 성공적인 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화폐 구조를 보면은 이제 정부에서는 한 4% 정도 지원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지방자치단체나 광역단체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이제 할인을 받는 거거든요. 혜택을 입는 건데. 근데 이걸 지역화폐를 사용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뭐 온통대전 같은 경우에도 50만 원을 미리 계좌에 넣어놓고 그걸 가지고 이제 쓰는데 과연 그렇게 돈을 미리 넣어놓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민층들한테도 모두 혜택이 다 돌아가는 이런 제도이냐. 완벽한 서민 정책은 아니다. 뭐 또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그 어떻게 보십니까? 전에 어떤 토론에 나가서 이제 토론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1인당 50만 원씩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래서 1인당 4식구인데 1인당 50만 원씩 카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소외되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소상공인들에게 대한 지원이나 이것들이 이제 우선인 것 같은데요. 이런 정책을 함에 있어서 이게 누구나 좀 공평하다든지 아니면은 소외계층이 더 좀 지원을 받는 이런 형태로 나가는 것들이 정상이 아니겠냐.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소비 여력이 기본적으로 소비 여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받고 실제로 공공의 어떤 지원의 대상이 되는 분들은 오히려 소외되는. 물론 이제 행정에서도 각종 정책 지원금을 통해서 일부를 이제 그렇게 돌려줘서 그걸 사용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혜택을 입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은 혜택을 뽑는 범위가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한 갈등은 초창기부터 있어 왔고 앞으로도 이 사업을 한다면 이것들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 갈등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인 가족이 하나씩 만들 경우는 뭐 200만 원까지 쓸 수 있고 한 달에 뭐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서민들한테 과연 다 혜택이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런 게 서민을 위한 정책이지 무엇이 서민을 위한 정책입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물론 한 가정으로 볼 때 4인 가정이 200만 원 되겠죠. 그렇게 바라보지 말고 사람들이 저기 지금 보면 일반적 카드는 돌려막기잖아요. 우선 먼저 쓰고 나중에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그
외상 그 소비 그렇죠. 문화가 예. 이게 지금 온통대전은요 선한 소비 그러니까 소비도 선한 소비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난 이걸 그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그 발상 자체가 난 좀 이해를 못하겠어요. 나는 매일 그 상인들하고 그 각 단체 그 회장님들하고 소통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한 명이라도 한 분이라도 반대 의견을 했다든가 했으면 제가 여기 와서 이게 지금 하소연을 안 할 겁니다. 네. 이 점을 조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뭐 온통 대전이나 대덕 이로움 이 부분이 이제 또 한 가지 변수가 이 지금 예산 고갈 때문에 운영이 제동에 걸렸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올 연말까지는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지난 시간에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먼저 해당 영상 보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온통 대전에 쓰는 캐시백 비용이 연 2,500억 가까이 듭니다. 네. 4년이면 1조 원이 드는 거잖아요. 이 문제는 금년 연말까지 쓰여지는 것과 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해볼 생각이고요. 우선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올 연말까지는 캐시백의 10%를 유지할지 안 할지는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만 그 문제는 해서 올 연말까지는 일단 유지하면서 네. 문제점 모든 것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연말쯤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네. 뭐 보셨던 것처럼 연말까지는 유지하는데 그 이유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측면인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연속성을 좀 가지려면 뭔가 좀 개선은 돼야 될 것 같다는 뭐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연속성은 필요하다 이 생각은 듭니다. 근데 그 전제 조건은 몇 가지가 좀 보완되고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다. 네. 이게 사실은 시민들이 좋아하고 시민들이 다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해야 된다. 그건 사기업이 하는 거지 공공에서 얘기할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부분을 하는데 캐시백을 이렇게 무한정 1년에 2,500억씩 들여가지고 이거 지원을 하는데 그게 정당하신가는 한번 검토를 새롭게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전에부터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공공에서 각종 수당이나 이런 걸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걸 이제 혜택을 입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이제 공적 지원을 받는 분들이죠. 그 지원금의 일정 부분을 이런 어떤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집어넣어주고 그분들은 사실 공공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데 그 공공이라는 것들이 결국 시민들의 도움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같이 사는 공동체 지역 내에서 소비를 좀 할 수 있게 그리고 시민들은 뭐 자발적으로 그 할 수 있는 분들은 좀 자발적으로 좀 참여하게 하고 네. 이런 구조로 가져가야 되지 이거를 현금성 보장을 해가지고 보상을 보장해주면서 이 사업을 지속하는 것들은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네. 이런 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위원장님께 하나 뭐 좀 여쭤볼게요. 그럼 대안이 있습니까? 이거를 손댔을 때의 대안. 그러니까 얘기 좀 해주세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정책들을 만들어내야겠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돈을 줘가지고 이게 막말로 얘기하면 현금을 줘가지고 써라 하는 건데 이거는 뭐 시민들은 저부터도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좋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세 식구가 다 이걸 쓰거든요. 세 식구가 다 쓰는데 쓰다 보니까 뭐 150만 원, 180만 원까지는 안 되더라도 100만 원 이상의 캐시백이 붙거든요. 그런 측면은 상당히 좋지만은 이 공공에서 각종 정책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걸 통해서 가겠다는 것들은 다른 프로그램, 정책적 대안들을 마련해가면서 가야지 이렇게 지속할 수는 없지 않냐. 네. 다른 사업들도 많기 때문에 좀 고민들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뭐 저 대전 시민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사기업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아니 대전 시민을 위한 정책, 대전 시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를 하는 게 그 올바른 민주주의 시민사회 운동이고 저기 정책인 것이지 그걸 무슨 공공기관하고는 안 맞는다고 그러면은 처음부터 그럼 반대를 하셔서 못하게 하셨어야지 시민단체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주고 빼서요? 그럼 대전 시민이 그 원망 이광진 위원장님한테 다 보낼 건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뭐 개인적인 이건 뭐 문제가 아니고요. 개인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이장우 시장의 얘기는 취지는 이런 것 같아요. 2,500억을 이제 지원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조금 더 다른 분야에 뭐 이런 분야에 쓰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걸 한번 고민하는 것 같은데 단체장 입장에서는 사실 시민들한테 말씀하신 대로 줬다 뺏는 거 굉장히 부담되는 부분이라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대신에 시민들은 또 이걸 굉장히 원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개선점이 필요하자 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 거라.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상인을 대변하는 차원에서 그렇죠. 나왔는데요. 예. 이거 솔직한 예로 자영업자나 상인들한테 뭘 대전시에서 해줬습니까? 이런 그 어마어마한 정책은요. 네. 계속 장려하고 수정 보완해가지고 계속 끌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한테도 그래요. 온태전이 없어지냐고. 내가 가서 얘기를 하겠다. 방송에서. 내가 사실 여기 나온 건 뭐 이렇게 저 위원장이 뭐라고 면박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 사정을 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네. 시장님한테나 우리 관계 기관들한테. 뭐 시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저도 이제 그 온통대전을 즐겨 쓰고 있는데 이게 혜택을 보는 입장에서는 지속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정부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좀 바뀔 것 같은데요. 사실 초창기 이 법률을 만들고 재정 지원을 하게 됐던 거는 작년까지 지원을 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된지 모르겠지만은 뭐 일부에서는 선거 때문에 그렇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어떻게든 올해 또 일부를 또 예산을 책정을 했어요. 근데 앞에서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시민들이 이게 한번 받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게 사라지면 여기에 대한 반발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이거를 근데 중앙정부가 무자르듯이 정말 자를 수 있냐.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만약에 지원이 사라진다면은 결국 이제 지자체에서 이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런 캐시백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실제로 그렇게 지자체에서만 운영하던 때가 있었어요. 지원 금액이 떨어지면서 지자체인데 지자체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동네는 10% 캐시백을 주고 그 옆에 동네는 뭐 3% 주고 그러면서 이 갈등이 또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부 기능은 유지되겠지만은 유지되더라도 좀 축소되지 않겠냐.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다른 형태의 어떤 좀 제도 보완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장 회장님도 마지막 그 마무리 발언으로 앞으로 전망하고 어떻게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뭐 이게 유지되더라도 이게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예, 그 이제 중요한 거는 시장님이 이제 그 금년 말까지 보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좀 심도 있게 그 검토를 한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뭐 없어진다는 거는 저희들이 기대하지도 않았고 다만 손들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좀 손댈 거는 좀 손대서 계속 그 대전 시민과 특히 또 12만 자영업자 상인들을 위해서 영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장수연 대전 상권발전위원회 회장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광진 경실련 기획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자, 뉴스크의 시선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편안한 휴일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